자,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 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사업 위주로 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좀 사업을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낮은 7기 기준 감정평가 의뢰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정평가 예산은 기준받는 낮은 7기의 진위 여부와 가치, 시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행정 절차를 위해 정확한 감정평가가 필요해서 계산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 운영비로 낮은 7기 공예품 기준 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낮은 7기 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목포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특별 전시회를 개최를 기획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방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며칠 전에 그 6월 5일 날 받은 자료, 오늘 받은 자료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바뀌어 있네요. 그래, 그 전에 받은 6월 5일 날 받은 자료에는 전시의 개최가 2023년 11월이었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23년 10월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전국체전 10월이어서 예. 거기 일정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며칠 전에 5일날 줄 때는 그럼 전국체전을 그때도 전국체전 하시고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때 조금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못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전국체전이 언제 열립니까? 10월 13일부터 네. 10월 19일 열립니다. 네, 그러죠. 7일간 하죠. 예. 그럼 그 7일간에 맞춰서 이렇게. 근데 본 의원은 오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전국체전 후에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며칠 만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 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오늘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낮은 7기 기준 감정 평가 의뢰 예산도 포함 있구만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에 특별 전시회 전에 그럼 감정 평가를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능해요?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회성 전시에 일회성 특별 전시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포시에는 전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굳이 놔두고 여기를 계속 여기 이쪽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 다음 세 번째는 교육청하고 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소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그 자료 나눠준 거 뒤편에 보면요. 예. 올해 특별 전시 나라장터에 온라인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 한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소요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전시도 있지만은 운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좀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전국 사례를 보니까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2020년에 근대 역사 2관에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요. 그것도 한 2억 정도 소요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시 나전치기가 근대 역사 유물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그 공간 내이기 때문에 유달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유달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저희들을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자 갤러리라든지 또 초흥관광 호텔이라든지 박석규 또 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지금 유달 초등학교하고 해빙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 뵙고 교장 선생님하고 해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유달 초등학교를 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그 원도심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원도심에도 노조권 미술관 같은 데도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도 했을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 정도 그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뭐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목포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을 굳이 인테리어 보면은 그래요. 그 보면은 뭐 시설 공사, 전시 연출, 운영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까지 거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꼭 거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차피 지금 뭐 계속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을 먼저 사용 승낙을 얻고 계약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예산을 먼저 추경에다 올려놓고 협의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소대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대 역사 공간 내에 장소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확실하게 정해놓고 특별 전시회를 하겠다 예산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인 그 순서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경 예산을 세워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투견이 확보해 주시면 그런 것들 하나씩 조정해 가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은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SNS에서 상당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도 그러고 뭐 언론상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이것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뭐 기증받은 지 뭐 15일 만에 이렇게 뭐 갑자기 전시회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제가 오픈 시켜놓고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최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달산 뭐 노조권 그 예술회관 또는 우리 갓바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시문화재과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쪽 문화예술과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 거기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 후보지로 보고 있었는데 가장 접근성이 아까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대 역사 유물이 가장 밀집된 곳이 근대 역사 공간 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극대화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 접근성도 좋고 연대해서 또 근대 역사 문화관과 비교해서 또 근대 역사 일관도 거기 있고 이관도 있고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지금 근대 역사 문화 공간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매니지라고 이제. 그리고 제가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 전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절차상이 먼저 절차상 행정 조치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앞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요. 보면은 저희 주신 내용 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7월 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행정 절차를 앞으로 이행하실 건가요? 이제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먼저 감정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목포시 또 공유자인 심의 이런 등등을 행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난 후에 정말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 전시 사례조사 이게 2억 원 이상의 고액으로 이렇게 전시된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나전칠기에 대한 이런 전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이미 박물관이 있는데 전시한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보면은 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100% 운영비가 지원될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전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포시 상황이랑은 이 사례랑은 맞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 부분은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네. 저희들이 올해 전시 연출 기획했던 사례 나라대에서 받은 취지는 이 소요되는 경비를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 전시 기획을 했을 때 나온다. 그걸 참고 자료로 좀 여기서 예, 올렸다는 참고 자료로 생각입니다. 주신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지방재정 365에서 봤어요. 목포 재정 자립도가 18.7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은 안산 37.18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 47.38입니다. 광주 42.3이에요. 저희 지자체랑 상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전시회 특별전 2억 원 들여가지고 전시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 1억 원 이상 예산을 소유해서 전시한 최근 5년간 기록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한 건 있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근대 역사 2관에서 이루어졌고요. 2억이 소요됐습니다. 내용은 목포의 항일 독립운동 관련 전시였습니다. 전시 기간은요. 2020년 4월부터요. 원래 계획은 12월까지는 연장이 돼서 2022년 6월까지였어요. 2년이 넘게 전시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특별전이었어요. 이거 이외에는 1억 원 이상이 소요된 전시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도 저희 부서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이라는 소요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앞서서 의원님들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된 2억 6천 거기에 보면은 산출 예약을 보면 공사비가 거의 57%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나 나머지는 용역비라든지 기타 경비로 이렇게 소요가 된 계획인데 굳이 이렇게 저 또한 그런 공간에서 꼭 전시를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저희 공간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지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나전칠기가 우리 목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물론 기증해서 받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강진 청자의 도래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포시가
나전칠과 어떤 뭐 연관성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나전치기는 저희들도 그 서울이나 이거 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 없습니다. 전국에 세계적으로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이렇게 기중한 작품이 우리한테 기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관광 인프라도 있을 것이다. 크게 그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광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충분한 검증 후에 절차상 행정 절차 다 끝난 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귀중한 유산이고 그러면 정말 저희 시 재정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정말 소중하다면 국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국립박물관에 감정평가 후에 그 부분도 나중에 이거 네. 감당이 될까요?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될 텐데 그걸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런 특별 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머물러서 효과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그 국비 요청할 때 문광부에 그런 또 큰 효과가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면은 지금 올해 그 5월에서 8월까지 개최 중인 파주 수장형 전시회 자개 소장품과 또 전통 공예작품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가 됐어요. 근데 이 박물관도 이미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준비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거기는 우리 시랑 다르게 용역 과업 내용에 전시 기획이나 또 작품 설치나 운영 인력이나 대홍보 등 이런 거 하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걸리는데 아까 10월이라고 더 앞당겨서 지금 사업 기간을 주셨어요. 저는 이거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랫동안 이런 전시회를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들이 걸리는데 목포에서 이렇게 빨리 처음에 사업 기간을 11월로 했다가 다시 주신 내용에는 10월. 그러면 지금 6월 거의 이제 중순이 돼가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이렇게 빨리 목포시가 이렇게 빨리 진행한 것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속도를 내셔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특별전에 이번에 극대화를 위해서 실은 이제 전북철전에 이번에 가장 그래도 우리 국가적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이렇게 보여줄 기회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요.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예 조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행정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업무 보고 계시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손혜원 관련 나전치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손혜원은 그 나전치기 등의 현재 목포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의 컬렉션 전시를 위해 추경 예산을 세워가며 전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제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정평가 2천만 원을 세웠고요. 감정평가 이번에 예산 승인되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법에 위배 안 되게끔 기구 심사라든가 공의사무 심의 등은 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행토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손혜원 관련 재단 소유 물품이라면 시비가 아니라 해당 소유자 자비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못 들어요. 지금 현재는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절차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다면 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시할 필요가 있냐 얘기죠. 본인이 전시하고 싶으면은 자기 예산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죠? 모든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가장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부하겠다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했고, 그런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지금 밟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좀 성실하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포시 혹은 모포시 근대 역사 문화 공간과 나전칠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이나 연계성이 전무한 도시예요. 나전칠기하고. 근데 이것을 오전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나전칠기는 문화재청에 나전장으로 이렇게 지정된 분이 문화재청에 9분을 알고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죠. 9분을 알고 있는데 9분 중에서 7분이 이번에 기증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기증에 참여한 56점이 해당됩니다. 233점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특히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상당히 그 접근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포시가 고유의 뛰어난 문화나 예술 사업 자체의 홍보나 행사가 아직 미약한 거에 비추어 때 전시 기간도 8개월 또 우리 12억 6천만 원을 잡혀 있어서 우리 모포시의 어떠한 행사보다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별 시장 후보 시절 총괄 선거 위원장을 지낸 선거 보훈 행정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갑자기 선거가 끝나자 등장한 나전칠기 컬렉션이 모포시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진 기존 문화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특별전을 하고 뭡니까? 나전치기를 기부해서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저희는 이제 정치하고는 연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수한 그 입장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약 한 20일 종평 방송에서 손혜원 그 나전칠기 고문 측근이 종편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도와줘서 무소속 당선을 시켰다. 그것도 변호사 분이 그 근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음에 출마를 하겠다. 또 당을 만들겠다. 그 본인 측근들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예술인들이 힘들게 하는데 우리 시하고 아무 연계도 없는 이런 나전칠기에 8개월 동안 장소도 시간 정해지지도 않고 2억 6천만 원 예산을 드는 것은 과연 우리 모포
문화 도시에 걸맞게 우리 예술인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하실까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 국장님도 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본회의산 아니 추경에 이거를 전시한다 2억 6천. 저는 다선 의원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시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손혜원 그 전 의원의 설령 금품 기부가 조건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종편의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선관위 유권 해석이 합법이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급작스럽게 추경 예산을 세워 전시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우리 목포시 이상도 그다지 좋지 않는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순수해야 할 문화예술 전시나 행사가 전 손혜원 의원의 적대대시하는 몇몇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독설 등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 논쟁에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손혜원 의원을 기부하기로 한 물품과 부동산은 현재 목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되었는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절차를 바뀌어서 감정평가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손혜원의 기부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물론 감정평가와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거치하며 공유재산법 제69조 도관의 원칙에 따라 목포시가 취득한 공유재산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전람관리자의 주의로서 목포 시설에 지금 보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의 기부금품법 제5조 1항과 기금금품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걸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걸치는 과정으로 이번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과 원칙을 따라 공정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한 얘기는 이 부분에서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포 22만 시민, 목포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걸치 안 하고 추경 예산을 2억 6천을 세웠는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 자체가 굉장히 이상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14조에서 지자체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의 출자 출연 기관만을 기부금품을 접수 주체로 하게 되어 있어 무턱대고 기부 협약 형사만을 진행할 일이 아니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출자 출연 단체를 지정한 것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박물관 건립을 이미 기정사실한 식의 보도로 시민의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과 물품 등은 손해의 주장만 있지 감정 가치나 그 이력 등은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맞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감정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절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그 협약시 행사에 박원영 시장님께서 100억 내지 1000억 넘는 가치를 작게 잡아서 50억이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살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50억이라고 또 협약을 하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협약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 협약 내용은 이 과정을 예, 예. 그렇게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이거를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절차를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전시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뭐 감정평가 2천만 원 올라왔던데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1년은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지금 행정 절차를 위반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고 이것은 이제 MOU는 하나의 약속일 뿐이거든요. 법적인 아직 효력이 있는 것이 부분이 아니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제 말이 그 말이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물어보셔서. 그럼 더 세게 제가 질문을 할까요? 우리 국장님 가장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 전시회가 개인적으로 이걸 예산을 해서 합당한 그 진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이거는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목포시의 공유재산 등록이나 전시에 앞서 공식적인 감정평가, 이력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19년도 손혜원 전 의원이 관련 부동산 투기 보도에서 예단했던 것처럼 이른바 손혜원 랜드 조성에 목포시와 박원영 시장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축축성 보도 등의 목포시 이미지가 실추 우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부가 정말 순수한 것이라면 낮은 칠기 전시나 행사 등을 적정한 절차, 각종 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공유재산 등록을 거쳐 문화단체 및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게 업무 협약서 제 4호를 한번 봤어요. 협의 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이 의견 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추진한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이 협약의 4조에 의거하면은 손혜원 전 의원의 생각 따라 이 모든 것이 협의하기 때문에 그분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항이 앞으로 어떤 또 내용들이 도출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억 6천 예산은 전액 저는 삭감을 안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 판단하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몇 가지 그 절차를 얘기했지만 그게 시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똑같이 그런 절차를 무시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국장님, 예, 답변 들어 나오시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께 질문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거고 이러한 어떤 과정이나 진행한 부분은 어떤 우리 문화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시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일련의 이런 과정 제가 질문했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증 협약을 해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절차적인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저희 시에 기증이 넘어온 걸로 일단은 그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넘어온 걸로 저희는 이제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라고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증한 것들이 어떤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그보다 순수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어떤 정도의 어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것이 무형문화재 누구 어떤 분의 것이 뭐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감정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 감정 평가에 따라서 또 공의장 심의도 걸쳐야 될 것이고 또 기부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 낮은치기라는 것이 특별히 전 세계를 가도 이 낮은치기의 것들이 별로 없는 또 특별한 거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낮은치기를 가지고 많이들 또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제목 우리 무형문화재 낮은치기 무형문화재 장인이라는 9분 중에 7분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좀 더 이것은 우리 근대역사 공간에 넣으면은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예. 그러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그 감정 평가된 검증이 끝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그 낮은치기의 어떤 부분들은 손혜원 쪽에서 얘기 듣는 그대로 지금 전달한 거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감정을 통해서 절차를 따라서 이게 어디에서 온 구매 이력이나 모든 것을 평가한 후에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나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쪽 얘기만 듣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럼 제가 뭘로 우리 국장님은 아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소가 가장 전문적인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이제 들어가 봐서 좀 확인해 봤더니 그런 평가에 대한 금액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계신 전문분들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국장님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감정 예산 2천만 원 올렸어요. 예. 그 후에 했고 다음 내년에도 해도 되지 이거를 같이 동시에 예산 올리고 10월달 전 자료를 보니까 11월달 있고 좀 어색한 거 전국체전 마치려 보니까 그랬다 해서 이번 자료 보니까 다시 정정해갖고 10월달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답변한 것이 좀 안 맞지 않냐 앞뒤가. 좀 이제 그 전국체전 쪽으로 합리화시켜서 이거를 전시한다는 것은 아니 무엇보다 우리 공무원이 중요 여길 그런 합법된 절차를 중요 여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정이 하다 보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정 중에서 또 문제점 돌출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협의돼야 될 사항들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저는 그런 이제 일정의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금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국체전을 좀 비롯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왕이면 좀 표현은 그런가봐는 물 들어올 때 노출을 한 것처럼 좀 그때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어쩌겠냐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추후에 또 건물이 막상 또 지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우리가 거기가 연구소가 되든 전수가 되든 박물관이 되든 그런 게 지으려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중에 또 제가 만약에 그런 물건을 또 보관할 장소도 또 필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더 딜레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한 그 박물관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것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예. 그 절차상으로 그런 어떤 것을 포인트를 찾고 하나의 그냥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업무 협약서 그 4조 보면 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할게요. 협의 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 차이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이 조항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무상 기부라 발표했지만 협약 시 조항을 보면 조건부 기부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또 향후 삭제된 조항이 재등장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지가 박물관까지는 저는 갖고 예측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답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걸치기 위한 하나의 전시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얘기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볼거리 제공이 아니라 우리 목포가 문화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문화적 가치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와고 목포를 알린다? 나전칠기? 이거 연계가 되겠습니까? 나전칠기
만 가지고 말씀을 한다 하면 좀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없는 특별히 전국에가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알리기도 되고 또 홍보도 된다면 저희 사실 근대역사 공간 안에 컨텐츠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저 시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관광에도 왔다 보면은 사실 와서 근대역사 1, 2관 보고 뭐 특별히 볼 것은 있다고 하지만은 딱 들은 것도 사실 볼 것도 그렇게 여유 있는 좀 이렇게 또 넉넉한 또 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목포가 그 만호를 이후로 쭉 보면은 이제 근대 역사 여기 개항하고 나서부터 크게 좀 발전했던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뭐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역사의 어떤 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른 것으로 좀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그래도 기존에 조성된 뭐 국립미술관이나 노적법 예술관 이런 부분들을 특화권을 조성해서 더 지원하고 확장해 나가면 되죠.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예, 물론 그것도 그렇게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래서 아직 저는 예, 나전칠기가 좀 생뚱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짜 여기 와서 오기가 진짜 어려운 걸음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가장 공무원들이 중요시 올려 그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순수해갖고 얼굴 표정 보면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발 되지 않았으면 쓰겠고 저희들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국장님 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태어나서 살고 또 후대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서 다 묻힐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책을 이렇게 수립할 때는 새로운 거 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하시고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또 시민들을 하고 접촉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저도 청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한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우리가 기증받기로 한 게 233점 중에 150점을 지금 전시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 물건을 작품을 과장님은 실물을 다 보셨어요? 현장에 보관된 거 지금 첨부에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봤고 서울 지금 손혜원 전 국회의원 박물관 있거든. 거기도 가서 또 봤고 일부 또 특별 전시회가지고 서울에서 전시장을 한번 저희가 관람을 했거든요. 전체 이렇게 일부분이 다 봤다 하기는 어렵지만 또 도록 있거든요. 도록 제작에는 도록을 통해서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실물은 지금 실제 작품은 다는 안 다 보셨. 봤다 하기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부 좀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전시 예정 작품이라고 6점 있는 거 이거는 실물 다 보셨어요? 여기에 나온 저 6점 이거 나온 실물은 실제 작품은 보셨는지요?
예, 여기는 봤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셨어요? 예, 예.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은 우리 담당 그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직원들께서도 실제 그 작품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작품이 지금 저 어디에 분산되어 있나요? 이게 저기 지금 233점이 우리 창고에 간 120정 정도 있고 우리 창고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손혜원 그 의원 그 기부했던 창고요. 아 기부했던 창고 거기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150점이요. 120개 정도 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서울 손혜원 박물관이랑 일명 그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 지금 현재 그 기부한 그 건물의 창고에 그 정도로 이걸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됩니까? 약간 좀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직은 전부 받았다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다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창고에 있는 물품도 작품도 예, 지금 우리가 받을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보관이라든가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보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되면은 기부심사위원회까지 확정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소 등을 마련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환경이 열악하는데 이걸 받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온도 습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햇빛에도 민감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급하게 이렇게 안 서두르고 차분차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 또 실제 뭐 작품도 다 보지도 않는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좋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그러면 저 대답하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특별 전시를 해. 예, 세워가지고 시장님의 결제를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겠다는 자.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밑에서부터 결제가 올라갔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올렸죠. 올렸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자, 나전 칠기 관련해서요. 저도 몇 말씀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 협약서 내용을 내가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 내가 팀장님께 전체적으로 빨리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게 제가 오늘 아까 봤어요. 이것을 네. 이 내용이 일전에 SNS에서 떠돌았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르게 예, 지금 이제 좀 완화돼서 이렇게 예, 예. 협약이 됐더라고요. 예, 예. 내가 이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 기부란 게 뭘 기부를 하는 것을 설명드렸죠. 사전적인 의미도 다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런데 이 업무 협약서를 보면은 상당히 순수한 기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이 무슨 사업을 서로 협조해 갖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곳곳이 보면 그런 지금 현재 내용들이거든요. 그러죠. 뭐 1조 목적이다 보니까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1조의 상호 나전칠기 소장품 활용에 대한 협력. 각종 지금 협약서 내가 이렇게 이 협약서 이건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죠. 예. 언론에도 바로 그대로 유포를 했습니다. 자, 또 3조 상호 역할 협력하고 서면 합의한다. 자, 기증물건 소장품 부동산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언제 목포시로 이관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감정평가 예산 확보되면 하고 기부심의 걸쳐서 예. 이제 그때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유산 심의하고 같이 해서
공연 심의하고. 예, 예. 그러면 목포시 재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럼 이 협약서 이게 무효가 되나요? 그러죠. 이제 그때는 협약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거. 예. 여기는 협약서는 말 그대로 약속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법적 효력이 그 6조에 보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목포시로 이관이 됐을 시에 예. 모든 것은 이제 목포시 재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 협약서가 방금 우리 고장님 무효가 된다 하셨죠? 이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여기 협약 내용이 네. 완전히 목포시로 이관됐을 때는 이제 저희들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만일에 이 협약대로 지금 안 됐어요. 우리 목포시가 아니라 상대 측에서 지금 이 기부라 해가지고 지금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두 군데 지금 회사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응. 거기가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됐을 때는 이게 이전이 안 되겠네요. 감정평가하고 공인재산으로 심의하고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사님. 예. 자, 목포시 입장 여기 보면은 상호 역할 해가지고 목포시 입장이 보니까 자, 원활한 권리 승계와 목포 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 자, 원활한 권리 승계와 목포 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했죠. 네. 자, 만일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 이관이 됐어요. 목포시로. 과장님, 이관이 돼서 성실하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성실히 관리가 안 돼요. 우리 왜 박물관도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재산을 목포시로는 이관은 됐지만은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 되잖아요. 또 성실히 관리 안 이 됐으니까. 협약 내용은 네. 그냥 우리 그 순수한 과장님, 의미로 지금 작성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네. 이거 의미 없어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6조에 있듯이 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협약서 뭐하러 이렇게 작성하죠? 이제 그 기증식을 위한 그 사전 뭐니까 선약적인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공간 조성 등 행정 절차 추진과 공간 조성이 완료될 시 목포시 직접 운영 이래 됐죠. 그러죠. 예. 그때는 그럼 이분들 전혀 관계가 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저 속기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뒤에 보시면이 재단 측 주식회사에서 지금 해야 될 일, 기증하는 공예품과 부동산의 원활한 권리 이양. 여기까지 좋습니다. 낮은 질기 공예품 활용을 위한 전문지식 협력. 목포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이 없어요. 네. 자, 그럼 저쪽에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우리가 할란다. 자,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협력이라 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요청하면 협력해주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만일에 이런 데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 목포시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것도 하나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것들 되면은 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 말은요. 예, 예.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목포로 이관이 되더라도 예. 그분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협약서에는 다 담아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한 내용은 저희도 이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전부 다 보면은 이 협약서 자체가 모든 것이 협의사항 발생할 경우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추진 모든 것이 다 상호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 발생 및 기간, 이제 이런 거 한 건 한 건 볼 때도 이게 이제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분들은 이 업무 협약서를 가지고 언제든지 목포시에 협조를 안 할 그럴 확률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싶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간평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오케이, 그럼 우리 거로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재산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거기까지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이.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목포시하고 지금 재단법인하고 지금 주식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있나요? 그 나전칠기는 네. 우리 손혜원 개인 소장이고 네. 그 부동산은 크로스 포인트라고 예, 예. 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재산 예, 자체가 예, 예. 그렇게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원활하게 우리 과장님 뜻대로 또 우리 단장님 뜻대로 전체적으로 다 돼가지고 옮겨가지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시를 했다 할게요. 그 전시 자체도 지금 몇 개월인가요? 우리가 8개월인가요? 네. 전시가 됐어요. 그럼 그 뒤로는 어디다 이걸 보관을 하실 거죠? 전시 이후에요. 네, 네. 이제 목포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우선 건물 확보하기 전까지 완전히 어떤 전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어떤 연구관이 됐든 어떤 추진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도 따오고 문화체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할 텐데. 아니 8개월 후에. 그러니까 8개월 후까지는 네. 제가 볼 때는 국비 따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적절한 장소에 우리 시에서 확보된 그런 장소에다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귀중하고 실은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네. 변화가 상당히 심할 수 있는 네. 훼손이 될 수 있는 지금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8개월 후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장소가 있을까요?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좀 염두에 부분이 창고에다가 일부 창고에다 그냥 쌓아놓고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더군다나 재산 가치도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제 예. 지금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여기다 하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예. 그 장소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운영관리 2억 원, 2억 원, 재경비 3,400만 원.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이렇게 위탁해갖고 맡기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재경비.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또 따로 있고 또 부가가치세 해갖고 2,600만 원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예산 우리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저희들이 올려봤습니까? 투영자 심사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먼저 이 뽑기 위한 기본 데이터가 그 밑에 2023년도에 전시 연출 계획했던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보통 2억에서 한 4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저희들 이 정도면은 운영까지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좀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나왔길래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 그 233점을 기증을 받았는데 지금 전시는 150점 한다 했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우수 작품만 먼저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또 교체도 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목록은 다 받으셨나요? 네,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과 원칙, 절차 예. 그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들 공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하는